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여기는 네, 반갑습니다. 123 미니쌤 김민입니다. 123 미니쌤이라고 하고요. 우리 미니쌤, 지난 시간에 우리 1편 인터뷰 전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아빠의 마음으로 저희 집에도 분수해서 한참 분통이 터졌거든요. 왜 나눠야 돼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난 시간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또 큰 그림이 갖춰져가지고 너무 좋았고 우리 미니쌤이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내주셨어요.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사실 읽었어요. 와이프까지 이렇게 다 완독을 했고 와이프가 보더니 되게 이렇게 또 관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봐줘서 너무 좋았다고 저희 이제 내무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피셜을 남겨주셨고 1편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고요. 오늘 이제 2편인데요. 자, 수학 공부. 우리 이제 엄마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다 해서 엄마들이 주로 이제 많이 묻는 질문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 이제 3가지를 이제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연산학습. 어제 이제 저학년 기준으로 연산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연산학습을 이제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이게 뭐 엄마표로도 가능한 건지 학원을 해야 되는 건지 현재 또 이렇게 우리 D동에 있지 않습니까? D동, H동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산은 사실 엄마표로 충분히 가능한데요. 되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학습지 이런 거 꼭 시키시려고 하시죠. 저희 집도 했습니다. 일반 집이기 때문에 저희 집 했었는데. 근데 이게 또 학습지 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어서 저는 엄마가 시간이나 정확성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서 엄마표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편이고요. 그냥 뭐 교재 같은 사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대신 엄마표로 진행하실 때는 이 정도 했으면 얘가 잘했구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부분은 좀 받아올림 내림 쓰지 않고 덧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빨리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암산이 2자리 곱하기 1자리나 2자리 나누기 1자리까지가 좀 가능한 정도? 와, 돼요? 돼요? 연습을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순간 제가 되는지 머릿속으로 내가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정지가 살짝 있었는데 엄마표로도 충분히 이렇게 아까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결국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그 기준에 대한 어떤 시간, 그 다음에 또 정확성의 정도 그거는 이제 책에 좀 표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책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유튜브 채널도 있죠? 네, 맞아요. 유튜브 채널 뭐라고 검색하면 나옵니까? 123 미니쌤만 치셔도 123 미니쌤 TV가 검색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편집자분한테 보고 있니? 편집자분? 123 미니쌤이라고 자막을 이렇게 아래다가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 안에 또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 또 있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이제 기준이 있으면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학년별로도 약간 체크해야 될 부분이 또 엄마표로 했을 때 또 있지 않을까요? 연산에서. 이제 어디까지 연산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1학년 친구들은 덧셈 구구, 뺄셈 구구가 좀 완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덧셈 구구가 무슨 말이냐면 1부터 9까지 수들로 더하기를 하는 그런 식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정도는 완벽히 끝내놓고 2학년 올라가는 게 좋고요. 2학년 친구들은 이제 2자리 덧셈, 뺄셈이 암산이 좀 돼야 되고 곱셈을 이제 외워야겠죠. 9구단을 아이들이 되게 일찍부터 노출이 되는데도 그냥 이렇게 외우기만 하고 좀 빨리 안 나오거나 의미를 모르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리고 3, 4학년 때는 일단 분수가 나오니까 분수 때는 분통이 터지죠. 분수 때는. 분수 뭐 대분모, 가분모 계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자리 곱셈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거기까지는 중등에서 많이 나오는 연산의 어떤 수의 범위이기 때문에 기본식이죠, 그죠? 3자리 곱하기 2자리나 이런 것들은 중등에서 많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까지는. 근데 이제 요 정도까지는 계산이 잘
정확하고 빠르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네. 이제 5, 6학년에서는 분모가 다른 사칙 연산을 배우니까, 그거는 나중에 중등 가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이건 정말 숙련되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와, 이게 학년별로 콕 집어주시니까 네. 되게 좀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학년별 어떤 거 체크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연산은 엄마표로도 이제 기준만 있으면 이제 네. 가능하다라는 요런 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 시간에 또 기억이 나는데, 저학년 때 연산과 이 사고력 기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엄마들이 약간 사고력, 요즘 막 창의력, 문해 이런 거 하면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뭐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네. 그럼 사고력 수업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네. 사고력 수업을 꼭 해야 됩니까? 하면 좋아요. 그렇구나. 네. 여보, 들었지? 그거, 사고력 그거 교재 그거.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수학을 진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네. 뭘 잘하냐면 어떤 문제든 좀 파악하는 능력이 좋거든요. 그거는 꼭 그 아이가 많은 문제를 풀어서이기보다는 문제마다 그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잘 해석하고 깊이 그 사고에서 원하는 전략을 끌어내는 부분들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교과에서는 딱딱 단원별로 문제가 나오니까 아이들의 사고가 그 단원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식을 쓰면 네, 되겠지. 여기 곱셈 단원이니까 이거 그냥 문제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사고가 얕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깊이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사고력 수학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영역이 뭐 도형이면 도형 이런 게 어떤 단원의 범주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끌어와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이거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유도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좀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최대한 많이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사고력 수업을 꼭 해야 되냐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몇 학년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나요? 보통 이제 3, 4학년 때 많이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3, 4학년 때부터 교과가 조금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약간 좀 부모님들이 약간 인지를 한 거네요. 네네네. 이제 교과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최대한 시간을 수학에 쓸 수 있는 어떤 총량을 봤을 때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게 너무 무리가 안 되면 저는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교과나 연산에 좀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고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교과는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교과에 집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사실은 저번 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그때는 교과가 3, 4때 늘어나고 중요하니까 사실 그게 이제 1순위가 되는 거고 요거랑 투트랙을 깔 수 있다면 사고력 수학을 이제 하되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것이 이제 본질을 약간 이게 훼손하거나 도저히 이제 총량으로 답이 안 나올 때는 잠시 이렇게 사이드로. 근데 이거 몰랐으면 또 무조건 투트랙 가야 되는 줄 알고 가야 된다 생각했을 텐데 딱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셔서 너무 이제 좋고요. 그럼 세 번째 이제 3, 4까지 나왔는데 이제 요 질문 있네요. 초등 고학년 때 되면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우리 애는 행복한 걸 할 거야 했던 분들도 사실은 영어든 수학이든 중학교 앞두면 좀 불안하거든요. 그쵸.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과연 초등 고학년 선행을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기존 했던 거 심화를 해야 될까요? 전진이냐 아니면 깊이냐 여기서 이 답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진짜 어렵고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자면 깊이 없는 선행을 나가느니 차라리 심화를 하는 게 낫긴 하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더 무조건 낫다가 아니라 그죠? 깊이 없이 선행은 연비가 없으니까 그럴 거면 이제 심화를 선택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일단 고학년 친구들이 갑자기 심화를 1, 2, 3, 4학년 때 한 번도 안 하다가 고학년 때 갑자기 심화한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너 이제 5, 6학년이니까 심화해야 돼! 갑자기 5, 6학년 뭐 최상위 문제집 펴가지고 푼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 6학년 친구들이 심화를 안 했다면 자기 학년 심화를 하는 것보다 자기 학년 아래 단계 심화를 다시 잡아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와, 꿀팁이다, 이거. 완전 꿀팁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밑에 학년 심화는 또 3, 4학년 때 심화 뭐 어렵겠어 생각하시겠지만 심화는 심하거든요. 문제를 꽈서 물어보기 때문에 네. 이제 멘붕이 오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빨리 거기서부터 그런 심화 문제 유형들을 차근차근 또 잡아 나가면은 고학년, 5, 6학년 심화도 잘 풀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죠. 아, 그러면 그 말인 즉슨 5, 6학년 때 심화 너무 힘든데 좀 저학년 때 거 좀 내려가서 심화 해야겠어. 이거 어려운데?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네. 중학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놓는 게 중등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이나 네. 중등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소화할 때 확실한 문제를 이해하는 힘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심화를 안 해놓고 막 급하게 선행을 빼가지고 막 중등 들어가고 이렇게 해봤자 중등에서도 깊이가 없으면 또 고등을 한다는, 그 이후에 또 고등은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구멍이 생겨서 그쵸.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네요. 네. 차라리 선행을 늦게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네. 심화는 어느 정도 조금은 해놓고 나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진짜 그 차로 비유하면 진짜 연비 좋은 엔진을 딱 만들어 놓고 네. 준비가 됐을 때 고속 질주를 네, 해야지. 맞아요. 남들 집 먼 길 가니까 빨리 지금 IC 타서 가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네, 맞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초중고 다 어떻게 지도해 보셨을 네, 거잖아요. 네네. 저 이제 고3 다니면 되게 오래 했었는데 저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이제 좀 좋아해서 애들 이제 하는 걸 이제 봤는데 애들 수학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쌤, 저 초등 때는 그래도 좀 잘했어요. 맞아.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이러면 중학 오면서부터 이상하게 어려워지더라. 네. 라고 하는데 그 이상하게 어려워진 게 아닌 거네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초등에서 그런 힘을 충분히 기르지 않은 채 중등을 들어가 버리니까 중등이 그렇게 개념이 어려워서 이해 불가까지는 아닌데 그 힘이 없다 보니까 중등이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의 벽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수학을 하는 것 자체의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서 수학 공부가 하기 싫고 이제 이렇게 악순환을 돌게 되는 상황이 들어가는 거죠. 이미 초등 때는 사실 크게 구멍이 이제 안 보이지만 네. 중학교 가면 그게 좀 더 커지고 이미 애가 이제 마음에 담을 이제 쌓은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등 때 많이 좀 준비를 잘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연산 학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했을 때 엄마표로도 이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기준이라는 것을 세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이제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고력 수업 같은 경우에 하면 좋지만 3, 4학년 때 어떻게 보면 교과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투 트랙을 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선행이냐 심화냐 했을 때, 물론 여기서 이제, 물론 선행 좋지만, 그래도 이제 심화가 안 된 선행은 연비가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심화를 이제 권장해 주셨고, 만약에 이제 고학년 심화가 어렵다면, 한 칸 내려가서 약간 좀 그 아래 이제 심화라도 이제 하면 초등에서는 충분히 이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빠의 마음으로 요약했습니다, 이제. 아빠의 아주 마음으로. 깔끔하게. 네. 다행이다. 저희 집은 아직까지는, 근데 분수에서 정말 저희 집안이, 집이, 이게 분수 때문에 저희 집이 나눠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다 이게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제 엄마들이 이제 갖는 어떤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여러분들 궁금한 게 또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또 많이 남겨주시면 나중에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이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이 또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또 거기로 또 놀러가가지고 또 채널 구독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채널 아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123 미니쌤 TV요. 네, 123 미니쌤 TV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오늘 했던 이야기도 역시나 이 책에 너무나 잘 담겨 있습니다. 요즘 파란색 책이 뭔가 좀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읽어봤고 저희 와이프도 이렇게 이미 완독을 한 책인데 꼭 한번 도서관에 대여나 아니면 희망도서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지금 이렇게 약간 텐션이 올랐거든요. 네.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차키 뭐 이런 거 신분증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3편, 4편 좀 녹화를 좀 부탁드리고요. 괜찮죠? 네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 또 계속 이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